저는 이제 경북 진학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고 선주고 3학년 부장을 맡고 있는 김태호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이제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 앞에서 강의하는 게 처음이라서 조금 많이 긴장도 되고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서는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입시를 좀 설명을 드렸다면 저는 사실 이제 3월 달에 당장 선생님들께서 좀 이제 학생들과 부딪혀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저에게 많이 없습니다. 50분이라는 시간이라서 제가 PPT를 너무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사님께 좀 이렇게 수정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냥 일단 제가 필요 없는 거는 생략하고 필요한 부분만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크게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처음에 보시면 이제 사실 고3 담임의 역할이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고3 담임의 역할은 뭔지 그리고 또 제가 하는 고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월별로 어떤 활동들을 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책자에 보시면 지금 3번째 있는 생기부 어떤 방안과 이제 사례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뭐 저는 입학사정관도 아니고 대학 그 관계자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쓴 생기부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래도 제가 학생들 지도하면서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생기부를 좀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생기부의 사례가 뭐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고민의 어떤 결과를 좀 나누고 싶어서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처음 받았을 때 이제 인터넷에다가 이제 고3 담임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사실 1, 2학년과는 조금 다른 또 고3 담임만의 역할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여기 카페에다가 이제 어떤 분이 글을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사촌 여동생이 고3 담임을 맡았다. 근데 이게 잘 읽어보시면 조금 이상합니다. 굳이 사촌 여동생의 고민을 여기까지 와서 이제 하는 게 좀 이상한데요. 그래서 제 생각엔 아마 본인의 어떤 고민을 여기다가 좀 글을 올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고3 담임의 역할은 뭐냐? 이제 아이들이 바라는 고3 담임 역할을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댓글이 좀 16개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중에서 이제 좀 나누고 싶은 걸 같이 들고 왔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어떤 학생이 이제 고3 담임 선생님에게 바라는 점은 일단 그래도 수시 정시에 대한 정보를 좀 잘 분석해주는 그 선생님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대학을 잘 가는 것이 고3 담임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은 여기 보시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이제 관심을 갖고 좀 응원을 해달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시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적어놨고요, 보면. 그리고 조금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간섭은 하지 말라라고 또 적어놓은 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또 관심은 또 가져달라고 하네요.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학생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입시 공부를 좀 많이 해달라고 학생들이 바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그래서 생기부 분석도 잘해주고 해서 대학 라인을 좀 잘 잡아달라고 하는 학생도 있었고요. 지금 아이디가 좀 특이한데요. 24학번 역교과 재발 이 학생 보시면 항상 모고 끝나고 상담해달라고 합니다. 1년에 저희가 3학년이 이제 6번 정도의 수능 전까지 시험을 치고 중간 기말까지 하면 8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해주면 상담만 하다가 이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의 또 밑에 댓글에 보면은 많이 담임 선생님이 입시 정보를 모르면 뒤에서 욕할 수도 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학생도 지금 아이디를 보면 아마 사범대를 지망하는 것 같은데 맞죠? 역사 교육과를 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댓글에 보시면 이제 약간 정시 파이터인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른 거를 좀 듣게 해달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른 교재랑 인강 듣는 걸 허용해 주는 게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래서 뭐 이런 어쨌든 학생들의 어떤 다양한 요구가 있는데 제가 조금 정리해봤을 땐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고3 담임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항상 고민되는 지점인데요. 일단 어쨌든 고3은 1, 2학년이랑은 좀 다르게 어쨌든 진학 상담을 좀 많이 그래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기부를 1, 2학년 때보다는 좀 심화된 생기부를 작성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진학 공부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입시 지도지만 생활 지도에서 많이 좀 걸립니다. 요즘에 또 친구들 잘 아시겠지만 생활 지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역할이 바로 저의 고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4가지 고민인데 제가 이제 진학 지원단으로 활동하면서 1년에 그 이제 다른 학교 학생들하고 상담을 작년에 보니까 한 100명 정도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과연 제가 상담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좀 고민이 되고 제가 하는 상담이 방향이 맞는지도 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기부 작성이 앞에 이제 두 분의 강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창체가 좀 중요하지 않다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근데 담임 입장에선 또 창체를 또 직접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저희의 또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학 정보 워낙 많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시 파이터랑 이제 또 출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 무기력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예, 정시 파이터 학생들에게 뭐 자료를 주고 이제 설득을 또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예. 이 학생들 뭐 아시겠지만 예, 눈빛이 상당히 좀 예, 매섭죠, 맞죠? 그래서 그냥 혹시 이 학생들이랑 괜히 설득하려고 하다가 진짜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가만히 지켜보는 게 오히려 예, 더 괜찮은 또 전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뭐 실제로 저희 반 학생도 정시 파이터였는데 수능을 또 제일 잘 쳤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정시로 한국 외대를 가서 과연 정시 파이터를 한 학생들을 제가 수시로 돌리는 게 다 맞는 건지도 좀 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학생들이 더 그런 것 같고 예. 출결 문제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학생들이 예체능 준비한 학생들이 2학기 때 어떤 학원을 가겠다고 해서 무단으로 이렇게 조퇴하고 결석하는 친구들 많고, 그리고 요즘에 또 최근 3년의 학생들이 질병 조퇴, 질병 결석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질병 조퇴 결석이 너무 많아서 이 학생들에 대한 뭐 감점을 좀 해야 될지, 최근에 뭐 한 10회 이상 되는 학생들이 엄청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좀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뭐 이런 게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안고 이제 3월 달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처음 아까 이제 두 번째 강에서 이제 강사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고3 담임을 지금 처음 맡는 분도 좀 계신 것 같은데요. 이제 자기가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여기 보시면 예, 대교협에서 좀 제공한 이제 월별 어떤 상담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대로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대로 만약에 하시면 상담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예,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좀 힘을 좀 써야 될 때와 예, 좀 힘을 아껴 놔야 될 때를 좀 구분해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 다음에 이제 그 또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그 강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학생들의 어떤 생기부 상담하고 이런 거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당연히 3월 달에 제일 중요하죠, 맞죠? 학생들 처음 만나서 이제 어떻게 또 학급 초에 상담하는지 이런 거 중요할 것 같아서 좀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6월 모의평가 전까지 한번 예, 또 학생들에게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이제 학생들이 중간고사 치고 나면 또 생각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예, 요거에 대한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달이 예, 고3 담임에게는 7월 달부터 시작됩니다. 생기부를 본격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7월, 8월, 그리고 이제 9월 달은 뭐 당연히 원서 접수가 있기 때문에 예, 중요한 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게 예, 10월 달에는 또 이제 저희가 면접 준비도 좀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강약을 조정하셔가지고 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별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좀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3월입니다. 3월에 이제 당장 이제 계약하면 학생들이랑 이제 만나야 되는데, 다들 아마 학년 부장님께서 이제 자료를 주실 겁니다. 상담 카드를 다 주실 거고, 생기부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제 뭐 이렇게 출력해 볼 수 있으니까, 저는 크게 4가지의 어떤 활동을 하는데요. 일단 뭐 상담 카드, 특히 이 4가지 활동 중에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두 번째는 생기부 분석입니다. 학생들의 1, 2학년 생기부를 정확하게 분석해야지만 3학년 때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을지를 예, 저희가 좀 찾아낼 수 있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과목이 국어 선생님이라서 이렇게 엑셀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잘 다루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글을 주로 씁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거를 한글에 그냥 자유롭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기록한 사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2가지 활동을 저는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게 다 꺼내놓고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 상담 카드는 이제 당연히 최대한 꼼꼼하게 작성을 하라고 하는데요. 손으로 쓰기보다는 이제 학생들에게 파일로 주고 이제 그 컴퓨터로 써오게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손으로 쓰면 아이들이 그냥 간략하게만 쓰기 때문에 정보가 많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예, 여고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특히 또 여학생들이 예, 또 차별하고 이런 거 되게 좀 민감하고, 그리고 요즘 또 3학년 학생들 아시겠지만 이런 표현 써도 있지만 우리 자기중심적 사고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누가 먼저 하느냐도 되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번호대로 했을 때 이제 뒷번호 학생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방법은 저는 이제 2가지 정도를 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요 상담 카드를 먼저 꼼꼼하게 작성한 순서대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재입복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생기부 분석은 예, 조금 이따가 제가 생기부 분석하는 또 사례도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 1, 2학년 때 거 앞에 이제 선생님께서는 학생의 약점을 이제 지적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저는 약점을 많이 지적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학생들이 학기 초에 좀 긴장도 해야 되고 이제 학생들이 가끔 좀 허황된 꿈을 꾸는 친구도 있거든요. 자기 생기부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서 조금 비판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대신 이제 제가 비판하고 나서 대안은 또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안내.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3학년 되면 어떤 활동을 해야 되나요? 라고 그런 질문과 그 다음에 뭐 어떤 생명공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그런 직접적인 또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학과별 여러 활동도 같이 안내를 해줍니다. 지금 이게 3월 초에 상담할 때 한 번에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 학생당 좀 길게 하면 90분 정도의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한 번 해놓으면 또 되게 좀 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기 초에 물론 친구 관계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3학년은 좀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 그냥 입시 상담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 학과별 활동 안내는 저는 크게 이제 그 대학교 책자 중에 고려대 거랑 이제 동국대 거 제일 많이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지방에 있는 학교는 계명대 거를 제일 많이 활용합니다. 계명대가 이제 그 교육과정이랑 과목 안내랑 이제 그 과목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학생들에게 같이 읽고 그리고 연구원에서 발간한 책 2권인데요. 이거를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따가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상담 기록은 진짜 편하게 하시면 되거든요. 예, 지금 실제로 저희 반 학생이 이제 좀 작성한 상담 카드입니다. 근데 뭐 반 학생이 모두 이렇진 않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엄청 많이 썼더라고요, 보니까. 이 학생은 진짜 너무 무섭게 좀 많이 쓴 학생입니다. 그래서 뭐 팩트 폭행을 원한다라고 적어놨고 이 학생이 이제 컴퓨터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런 학생이 있으면 오히려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상담을 해줄 수도 있어서 추상적인 상담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학생도 있었고 요 지금 제가 작년에 저희 반 학생에게 이제 했던 건데요. 일단은 선생님들이 3월달에 생각보다 또 이제 바쁘기 때문에 상담할 수 있는 날짜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상담 시간을 저희 학교는 작년까지는 야자를 9시까지 해서 이제 하루에 2명씩 제가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제 뭐 저녁 7시부터 8시 해서 이제 쭉 적어 놓고 이제 학생들에게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이제 이름을 적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3월 16일 날 이제 목요일 날 저녁 8시 10분에 이제 상담했던 학생의 사례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한 9시 반까지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9시에 야자가 끝나는데도 집에를 안 가고 계속 상담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별한 지금 양식이 없지 않습니까, 맞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었습니다. 이 학생이 보니까 이제 뭐 충북대 수학 교육을 희망하고 있고 이제 신소재 공학은 이제 아마 교과로 좀 희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적어놓고 내신 성적하고 3학년 때 등급 나오는 과목을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자기가 예상 등급이거든요. 이게 자기가 3학년 때 이 등급 나오는 거를 뭐 하작은 2등급 한번 받아보겠다라고 한 건데 뭐 실제로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목표도 같이 세워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 뭐 자율에는 한 2개 정도의 활동을 하자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수시 위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생기부에 뭐 이런 활동들을 해서 제가 그냥 쭉 적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누적 기록이 되면 3월달, 5월달, 또 7월, 9월 이렇게 누적되면 학생이랑 같이 쭉 보면서 또 상담을 할 수 있거든요. 학생들이 이제 요 상담 기록한 거를 출력해달라고 합니다. 자기도 이제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꽤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입니다. 생기부 이제 분석지인데요. 큰 양식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엑셀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한글로 주로 하는데요. 학생의 생기부를 펼쳐놓고 그 다음 여기 한글 파일을 열어놓고 이제 같이 읽으면서 쓰거든요. 학생에게 직접 이제 해오라고 해도 되지만 이제 같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같이 하는 편인데 이제 글씨가 뭐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책자에 잠깐 보시면 이제 이 학생이 뭐 이게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학과를 희망한 학생인데 1학년 때 자율활동을 보면 뭐 일반 공립고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활동이 없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제가 좀 비판적이지만 뭐 학기 초 적응 활동을 했더라고요. 적응 활동을 생기부에 적혀 있습니다. 뭐 저희 학교 학생이니까 제가 또 비판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평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좀 그렇게 적어놨고 이제 스터디 그룹 활동을 했는데 이것도 의미 없다라고 그냥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기가 입학사정관은 아닌데 왜 이렇게 평가를 하냐. 근데 학생들이 조금 주눅이 들어야 좀 긴장도 하고 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학생하고 이제 같이 나눠주고 이제 또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학년 때 뭘 채워야 될지를 반드시 같이 언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비판만 하면 학생들이 집에 가서 또 부모님께 말씀드리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자기 생기 보고 뭐 대학 갈 수 없다고 했다고. 그래서 반드시 요거를 같이 좀 해주셔야지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책자입니다. 요 책자가 보통 1, 2학년 교실에 많이 꽂혀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연구원에서 이제 학교로 이제 배급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요 파일을 좀 받아가지고 제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뭐 경영학과 가려면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이 책을 꺼내놓고 이렇게 학과별 활동 안내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 책을 제가 또 보니까 이제 그 대학 전공 책자를 많이 참고해서 만든 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책자랑 그다음 제가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린 책이 요 합격 사례집입니다. 올해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사님께서 이제 학기 초에 보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2년 동안 지금 쭉 봤는데 요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단점은 이제 여기 학교별로 좀 되어 있거든요. 뭐 대학교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려대 행정학과 합격생의 사례. 근데 저희 학생들이 고려대를 가진 않잖아요. 반 학생들 보시면.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시 재편집을 했습니다. 일일이 수기로 다 좀 썼는데요. 행정학과를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행정학과에 합격한 어떤 생기부를 다 모아서 학생들에게 보여줬거든요. 요거 제가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계열별로 제가 이제 그 주요 학과들의 어떤 사례를 다 이렇게 한글 파일로 적었습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그 컨설팅을 나갈 때 제가 모르는 학과의 어떤 학생이 컨설팅을 요청했을 때 저도 두렵거든요. 저는 문과고 국어 선생님이라서 사실 뭐 전자공학이나 이쪽을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상담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례집이랑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학과 안내서를 참고해서 이제 여기 학과별로 좀 모아놨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냥 인문계열 클릭하면 여기 또 주요 학과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만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이미 합격한 학교의 선생님들이 해주신 거를 그냥 편집만 했습니다. 대단하신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이제 한 학생 게 아니라 여러 학생 거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상담할 때 행정학과를 이제 합격한 학생들은 주로 이런 활동들을 해왔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주면, 어떤 학생들은 여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는 친구도 있습니다. 뭐 비슷한 주제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제가 또 별표를 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나름 괜찮았던 기록이라서 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여기 어떤 책도 좀 넣었던 것 같고 해서 이렇게 해놨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이런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잘 한번 읽어보시면 고등학생이 금수의 1호기라는 책을 읽고 이 정도의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의문은 좀 듭니다. 저도 국어 선생님이지만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미국 자살 제로 정책 저 모델을 어디서 찾았을까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이 고려대 학생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고려대는 또 이 정도의 활동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에게 이거를 이제 프린트해서 아니면 또 파일이 필요하면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다시 좀 돌아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과 안내도 좀 해주고 이게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3월달에 제가 했던 활동들이고, 이제 4월, 5월 이게 5월달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크게 두 가지 활동입니다. 이제 보통은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생기부 활동을 안내하는데 저는 작년에는 이제 5월달에 시작했거든요. 물론 제가 작년에 처음 이제 학년 부장을 맡아서 좀 3월, 4월 때 힘든 점도 있었지만 또 생각해보니 학생들이 3, 4월 달에는 아시겠지만 다들 뭐 첫 치는 모의고사랑 그다음 또 내신에 좀 올인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5월 달에 안내하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기부 기록에 계속 강조를 해야 됩니다. 뭐 아까 정시 파이터도 있겠지만 그 학생들이 갑자기 9월 달에 돌변해서 수시를 쓰겠다고 했을 때 좀 난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정시든 수시든 생기부는 다 써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생기부는 좀 강조를 하고 이때 주제 탐구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조금의 제가 또 했던 것 중에 반 학생들 중에 이제 계열이나 학과가 또 비슷한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좀 그룹핑해 주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고민을 같이 나눌 수도 있고, 예, 같이 혼자 하는 것보다 좀 같이 하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해줍니다. 예, 역시 한글팔로 학생들에게 안내해 줍니다. 우리 반에서는 이제 자율활동은 어떤 걸 할 거다라는 걸 이렇게 또 같이 안내를 해주고, 진로 활동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활동에 어떤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학생들은 그냥 이 활동 한다라고 하면 잘 따라오지 않고 구체적으로 활동의 내용이랑 심지어 저는 이제 생기부 사례도 같이 붙여서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조금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는 제가 좀 예전에 저희 반 학생이 진짜 좀 다양한 학과를 이렇게 희망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계열별로 좀 묶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반에 반드시 그래도 학생들에게 동의는 얻어야 됩니다. 학생들에게 자기 희망 학과를 공개해도 되냐, 뭐 그 정도는 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묶어주면 진로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같이 주제 탐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제일 또 중요한 7월 달인데요. 7월 달에 사실 저는 이제 학생들이 1학기 성적이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수시 원서 상담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절대 안 해줍니다. 7월달, 8월달까지는 일단은 찾아오지 말라고 합니다. 어차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자기들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때 생기부 쓰는 거에 좀 집중을 하는 편이라서 기말고사 끝나면 이제 그 생기부 기초 자료를 일단 나눠주고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아무 활동도 하지 않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조금 시간 대비 좀 효율적인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또 월간지를 좀 활용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따가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 때는 생기부 상담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1학기 때 우리가 분석했던 거를 한 번 더 분석하고 필요한 걸 뭔지 한 번 더 하고 8월 말까지 저는 생기부를 좀 씁니다. 저희가 대입 전형이 수시가 8월 31일 마감인데 8월 31일까지 좀 쓰는 편인 것 같습니다. 생기부는 한번 이제 보내버리면 수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시 원서는 사실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상담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기부는 좀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뒤로 넘어갔네요. 요거 이제 제가 저희 반 학생들에게 이제 한글팔로 역시 좀 나눠주는 자료입니다. 저 책자에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여기도 우리 반에서 했던 활동들을 이제 여기 보시면 항상 저는 이제 뭐 생기부도 그렇고 활동도 그렇고 그냥 3단계로 이제 좀 나눠줍니다. 학생들에게 그 동기 과정 결과를 해서 너희들 했던 걸 좀 써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뭐 잘 안 씁니다. 지금 워낙 또 이제 코로나를 겪었기도 하고 자소서도 없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글쓰기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출한 거 보면 사실 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쓸 게 없는 학생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또 제가 또 만들어내야죠, 맞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정기 구독하고 있는 독서평설이라는 잡지입니다. 근데 이거 뭐 도서관에 가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굳이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목만 보면 직관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제 이런 제목의 기사는 당연히 경영경제학과 학생들에게 좀 나눠줄 수 있는 자료겠죠, 맞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반 학생들에게 1월부터 이제 8월 달까지 독서평설의 어떤 목차를 다 복사한 다음에 이제 반에 비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찾아와라. 그리고 복사를 다 해줍니다. 복사를 해주면 이제 거기서 그걸 요약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좀 추가적으로 좀 탐구할 수 있는 거리가 좀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뭐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당연히 뭐 생명공학이나 생명과학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자기들이 또 잘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찾으면 제가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독서평설은 약간 그래도 인문에 좀 가까울 수 있거든요. 뭐 과학도 있지만 인문이 좀 가깝고 여기 보면 뭐 수학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학 교육이나 수학과 학생들에게 이런 기사를 던져주면 됩니다. 요 유레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도서관에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는 좀 좋은 점이 여기 보면 찬반 토론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게 찬성과 반대인지 이것만 해도 생기부의 활동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여러 학과에 다 걸쳐서 할 수 있습니다. 뭐 행정학과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환경공학이나 산림조경 이런 학생들에게 토론거리로 던져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과학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과학동화라는 책에서 이제 또 자료를 주면 작년에 제가 이걸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생기부가 좀 창체 활동이 잘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배터리 관련된 거는 당연히 자동차 공학이나 뭐 기계공학 학생들에게 자료를 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논문을 좀 약간 요약하는 그런 자료도 있어서 요것도 뭐 학생들에게 나눠주면 됩니다. 요거를 7월 달 그 방학 여름 방학 하고 나서 학생들에게 좀 나눠주고 여름 방학 동안 탐구하고 계약해서 받는 이렇게 좀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걸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기부 이제 다 작성하고 수시 원서 끝나면 10월 달에 이제 면접을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생기부 기반 면접입니다. 뭐 다른 어떤 면접 아니고 여기 보시면 제가 또 좀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 게 두 번째 있는 그 예상 질문 만들기 단계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학생들이 이거를 받았을 때 조금 무서워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생기부를 일단 다 파일로 받습니다. 생기부를 받아가지고 한글 파일에도 캡처해서 다 붙여 넣습니다. 붙여 놓고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제가 질문을 좀 적어 주거든요. 1페이지부터 지금 생기부가 뭐 23페이지 뭐 이렇게 있으면 질문이 한 100개가 되겠죠. 근데 학생들이 이 질문을 받고 작년 저희 반 학생 중 한 명 면접을 안 갔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다. 질문 준비를 못 하겠다 해서 진짜 안 간 학생도 있고, 근데 또 생기부를 또 공부하는 또 측면에서는 이게 또 조금 괜찮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때는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학생들에게 너희 한번 이제 한번 고생해봐 이런 마음으로 진짜 제가 궁금한 거 다 질문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별표 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좀 출제될 만한 질문들인 것 같아서 좀 해서 일단 학생들에게 요거를 다 나눠주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학생이 아까 이제 그 약학과에 지원했던 학생인데요. 서울대에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여기에 질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약학과를 생기부 약학과인데 왜 서울대 지원했는지부터 해서 쭉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여기 학기 초 적응 활동 나오네요. 이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적어 놓고 이제 학생은 이 질문 보고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도 사실 하루 정도 걸립니다. 생기부를 다 출력하고 캡처하고 질문 만드는 하루 정도 걸리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다른 학교에 있을 때는 이걸 만드는데 반에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해버리면 10월 달도 진짜 힘듭니다. 근데 요즘에는 점점 면접을 응시 안 하려고 하는 학생들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 없는 교과를 많이 또 선호하고 종합을 선호하는 것 같아서 작년에는 제가 저희 반에 한 3명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3명 중 1명은 면접 안 갔고요. 1단계 붙었지만 2명은 이렇게 해서 이제 줬습니다.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그렇네요. 그 생기부 이제 기재 방안인데요. 요거 제가 작년에 이제 점정고에서 한번 이제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번 연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도 사실 잘은 모릅니다. 그리고 교과 세특은 저의 영역이 아니고 어차피 선생님들의 어떤 영역이고 해서 이건 담임으로서 제가 했던 거를 좀 안내해 드리면 당연히 예상 독자는 학부모도 아니고 교장 선생님도 아닙니다. 맞죠? 입학사정관이 서류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상 독자로 보시면 되고, 이분들의 그 독서 시간, 생급 평가 시간 짧습니다. 어떤 학교는 5분 만에 본다고 하는 학교도 있고요. 근데 평균 30분은 넘지 않은 것 같습니다. 30분 안에 이 생기부를 다 읽어내야 됩니다. 맞죠? 안 보지 않을까요? 맞죠?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의 입학사정관은 이제 창체는 거의 안 본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 강의가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회의감도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의 상황을 제가 또 들어보면 다 비슷하다고 합니다. 아까 성균관대 이야기 나왔는데, 성균관대 입학사정관이 1등급의 세특과 4등급의 세특 구분할 수 있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말은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겠죠, 맞죠? 그리고 중앙대 입학사정관은 요즘에 또 최근에 어떤 그 교과 세특이나 그 창체가 모두 진로로 직결되고 있다. 그래서 너무 식상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부 다 주제 탐구하고 있고 다 그렇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는데,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그래도 좀 읽기 편하게는 써주자라는 생각이어서 제가 그냥 동기 과정 결과로 이렇게 좀 써주고, 그 다음에 요것도 아까 그 앞에서 말씀드린 건데, 반드시 저는 생기부를 쓰고 나서 다음 날이나 그 다음 한 번 더 읽어보거든요. 제가 읽었을 때 이게 설득이 되는지를 좀 생각해 봅니다. 그 학생에게 뭐 탐구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적었을 때 왜 뛰어난지를 밑에가 좀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냥 활동만 나열하면 평가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주장과 근거가 있어야 되고 생기부는 설명문이 아니고 설득문과 설명문이 결합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교사의 평가랑 학생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같이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또 다 아시는 거지만 이제 뭐 두 갈식으로 써라. 그 다음 저는 이제 수미상관식으로도 많이 씁니다. 첫 번째 부분이랑 맨 마지막 줄에 교사의 평가를 한 번 더 넣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이 아마 처음과 끝을 먼저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리고 뭐 소제목 붙이는 것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줄 바꾸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인재상도 좀 많이 활용하고 있어가지고 네. 요거 제가 시간을 좀 보고 좀 하겠습니다. 네. 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어서 네.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했던 요 지금 위에 항목을 보시면 담임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율활동, 진로, 그 다음에 개인 세특. 근데 행특은 이제 3학년은 이제 어차피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이 없지만 그래도 1, 2학년 선생님들이 혹시나 계시다면 이 행특을 또 쓸 때 한번 참고할 만한 건데요. 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그냥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또 선생님께서 1인 1역할을 생기부에 있으면 이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모든 학생의 생기부가 너무 진로로 지금 좀 가버려서 어떤 사정관님께서는 공동체 역량을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변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인간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생기부가 나올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1인 1역할이나 이런 것도 그 학생의 좀 인간미를 좀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좀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학급 일기도 이게 무슨 활동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조금 인간미가 있어 보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거는 이제 그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기재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인 1역할이지만 그래도 좀 활동이 좀 괜찮게 했던 학생인데요. 보시면 이게 자율활동에 제가 적어 준 거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점정부에서 질문했지만 이 학생이 어떤 학과를 지원했을지 선생님들 대충 감이 잡히시나요? 물론 이 학생이 진짜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맞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생기부의 구조를 보면 제가 이 활동을 왜 했는지를 먼저 동기를 물어봤고 그 다음에 그 과정과 그 다음 결과를 이렇게 썼거든요. 이 학생 환경공학과를 지원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1인 1역할도 그냥 뭐 공동체 역량만 드러낼 수 있다 이것보다는 그래도 진로와 좀 엮을 수 있다면 같이 엮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억지스럽긴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달력 도움인데요. 약간 좀 억지스럽죠. 그래도 근데 이거는 제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니고 그 학생이 진짜 이렇게 한 겁니다. 자기가 달력 도우미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진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럼 그냥 그대로 써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근데 이 과정에 보시면 그래도 그 입학사정관에게 좀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냥 문제 해결 역량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학생은 그래도 좀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모습도 좀 적어줬습니다.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학급 일기인데요. 학생들이 자소서가 없기 때문에 글쓰기 능력이 진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기부의 자료를 받을 때 어쨌든 학생들이 뭔가를 써줘야지만 저희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글쓰기 능력을 좀 신장시키려고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활용하는 책은 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질문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질문들을 이제 칠판에 적어두고 학생들에게 그냥 참가하고 싶은 학생들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활동지는 다 나눠줘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 학생도 한번 보시면 정치 외교학과를 좀 지원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이 학생 한번 잘 봐주실래요? 진짜 이게 무슨 생기부인가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그냥 이런 질문을 진짜 저한테 제출했고 제가 그냥 생기부에 써줬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내신이 2학년 때까지 올 1등급인 학생이었습니다. 3학년 때
예, 갑자기 야자를 참여하지 않고 이제 학교도 나오지 않겠다고 해서 약간 번아웃이 왔던 학생 같았어요. 네, 그래서 진짜 너무 어떤 심리적 압박감이 좀 심했던 학생인데 그 당시에 다행히 이제 추천서가 좀 있었습니다. 서울대를 지원했는데요. 진짜 공부를 안 했습니다. 예. 야자도 안 하고 예, 방과후도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전교 1등이고 내신 올 1등급입니다. 수학 교육과를 희망했던 학생인데 예, 진짜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진짜 좀 병원을 가보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선생님이 될 학생이 어떤 그 병원 가는 거를 학부모님께서 되게 부담스러워 하셔가지고 병원까지는 안 갔는데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의 학생이었는데 그냥 그때는 다행히 추천서가 있어가지고 이게 추천서에 그대로 써줬습니다. 학급 일기가 있으니까 이제 추천을 써줬는데 이 학생이 그래서 서울대는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졌습니다. 이제 고려대 수학교육과를 갔는데 며칠 전에 이제 신규 교사 그 발령이 났잖아요. 그게 구미로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놀랬습니다. 근데 연락을 해보려고 했는데 좀 미안하기도 해서 연락을 아직 안 했는데 이름이 조금 특이해서 제가 이제 봤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고려대 수학교육 나와서 이제 왜 구미까지 왔을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래서 한번 진짜 나중에 조금 시간 지나면 한번 연락해서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네 구미니까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다행히 중학교라서 네 예.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이제 그 사실 뭐 이런 학교는 이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학교의 어떤 단체 활동을 기록해 준 학교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아까 말했던 제가 예, 소개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좀 활용하면 이제 토론도 좀 이제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좀 사실 담임 선생님이 좀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건 있습니다. 독서평설이나 유레카의 어떤 잡지를 보고 목록을 다 정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목록을 보고 이제 학과랑 연결을 또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생활안전교육을 사실 학교에서 하잖아요. 형식적이지만. 그래서 그 활동이랑 일단 관련 학과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관련 학과에 맞는 시사 자료를 뽑아줘야 됩니다. 요거를 해주면 이제 그래도 학생들이 예, 이걸 보고 옆에 이름을 적으면 한 3, 4, 5일 모여서 이제 토론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예전에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것도 예,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이제 뭐 정보통신윤리 교육 근데 물론 요즘에는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통신윤리 교육이라는 단어가 보이는 순간 아마 입학사정관들이 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학교의 단체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패스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쓰진 않고 어쨌든 예전에는 이렇게 좀 확장해서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예, 사설을 준비한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좀 자기가 어쨌든 또 연결해서 좀 썼더라고요 보니까. 네. 예, 요 시사 토론도 이렇게 그냥 이제 그런 교육이란 자료 예, 내용 빼고 이렇게 써준 것도 있고요. 네. 주제 탐구는 사실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또 설명 안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책자들은 예, 좀 빼면 되고, 네, 좀 넘어갈게요. 네. 예, 그 다음에 예, 요즘에 또 수상 경력이 대입에 미반영되기 때문에 뭐 학교별로 이제 그 탐구 주간으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생기부의 항목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편법 기재를 하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뒤에 개인 세특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약간 진짜 기발한 또 편법 기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네. 예, 여기 보시면 그냥 뭐 요즘에 또 많이 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선생님들 이미 쓰고 계실 겁니다. 맞죠? 그래서 2학년 때 했던 걸 한 번 더 예, 좀 확장하는 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율 동아리 쓰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근데 편법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예. 그 제목은 자율 동아리가 아니잖아요. 예. 제목은 자율 탐구 활동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율 동아리라는 글자가 만약에 걸리면 그냥 자율 모둠 활동으로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죠? 예. 해서 예, 하면 되고, 네. 예, 이 학생의 어떤 생기부 그 자율 활동인데요. 혹시 예, 제목이 그냥 바로 좀 직설적으로 적어줬습니다. 뭐 장애인 인권 탐구랑 치과 진료. 치의학과 학생 아닙니다. 치위생학과 학생입니다. 예. 한 몇 등급 정도일까요? 이 학생이면. 예. 사실 뭐 또 상담해 보시면 알겠지만 치위생학과가 전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어떤 등급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반 학생이었고 4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었습니다.
예, 그래도 예, 이렇게 써주는 거죠, 맞죠?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써준다면 변별 안 되겠죠, 맞죠? 그러다 보면 결국 학업 역량으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이거 보고 과연 맞죠? 등급을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이게 잘 쓴 게 아닙니다. 그 저보다 더 잘 쓴 학교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예, 사립학교 선생님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국립 선생님을 그렇게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국립에 있습니다. 근데 제한이 많지 않습니까, 맞죠? 뭐 쓰지 말라고 합니다. 자꾸 기재 요령에 위배된다고 하고. 근데 사립은 그걸 안 보는 건가요? 네. 예, 어쨌든 공격적으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예, 사립과 공립의 어떤 생기부에 좀 편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뭐 여기 보면 수업과 연계해서 또 이제 토론 활동도 하고 이런 것도 예,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 지금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제 진로 활동은 몇 개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다 하고 계신 거라서 예, 좀 넘어가겠습니다. 요 대학교 인재상 활용하는 건데요. 이 학생이 이제 계명대 간호학과를 이제 희망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계명대 간호만 쓰는 게 아니라 경북대 간호도 쓰잖아요. 근데 왜 계명대 간호에 인재를 넣었는지 맞죠? 근데 사실 제가 선생님에게 이걸 안 적어놨으면 저 인재상이 어떤 대학인지 알 수 없지 않을까요, 맞죠? 경북대든 뭐 계명대든 크게 상관없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도 이 학생이 경북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계명대 걸 넣어줬습니다. 근데 진짜 계명대에 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전에 이제 그 3000바이트 쓸 때, 예, 그때였고, 지금은 이제 2100바이트가 좀 줄었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 3학년 때 혹시나 이제, 진로가 바뀐 친구들이 있다면 한 200자에서 150자 정도, 예, 설명을 해줍니다. 이 학생이 왜 이 학과를 지원했는지 정도를 예, 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3학년 때 행발이 없기 때문에 여기 진로 특기상에 써주는 거죠. 예. 요거 하나의 좀 전략으로 제가 했습니다. 예, 요건 좀 넘어갈게요. 네. 예, 이것도 제가 올해 이제 학생들의 면접을 좀 준비하면서 좀 느낀 건데요. 면접에서 질문을 많이 했던 게 있거든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 1학년 때 뭔가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나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전교생이 다 한 활동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자격루 만들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라는 말이 들어가면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수님들께서 질문을 좀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예, 그 말을 좀 많이 씁니다. 예, 근데 요 내용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예, 이 학생인데요. 저는 사실 뭐 학생들이 뭐 대학교 1학년 수준의 어떤 탐구를 한다거나 요즘에 또 대학원생이랑 이렇게 좀 컨설팅 받아서 하는 활동도 많이 있는데 그게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뭐 일부의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유전이나 이쪽이 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걸 넘어서는 활동이잖아요, 맞죠? 어떻게 보면 가장 학생다운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요? 물어보면 저는 일단 교실부터 둘러보라고 하거든요. 교실에서 네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그게 없으면 학교로 좀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통계학과를 지원한 학생인데요. 진짜 자기가 점심시간에 양치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직접 자기가 예, 다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학생다운 어떤 활동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자기가 어떤 깨달았던 점도 예,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실제로 뭐 책도 찾아보고, 예,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만 해도 사실 괜찮을 것 같은데, 워낙 요즘에 또 다 높은 걸 요구하고 있으니까, 예, 예, 이 학생 한번 보실래요? 네. 어디서 저런 보고서를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예, 아까 그 1인 1역할에 시사 도우미 했던 환경공학과 지원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 보시면, 환경보존 정책 전문가라고 이제 적어놨거든요. 서울 가기대 보면 환경보존 전공이 있습니다. 정책, 환경정책 맞죠? 거기에 딱 맞춰서 자기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저 이거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이 학생도 한번 보실래요? 네. 이거를 학생이 저는 국어 선생님이라서 그런지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예, 약물 동태학도 가져왔네요. 네. 근데 예, 예 떨어졌습니다. 예, 최저도 못 맞췄고 예, 약학과를 썼는데 예,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프로젝트라는 말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다음에, 예, 좀 넘어갈게요. 네, 이거 좀 넘어가고, 예. 개인 세특도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뭐 이제 교육과정 자유주간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하지 않는 학교도 있는데요. 이건 학교의 편차가 좀 발생합니다. 맞죠? 특히 사립과 공립 많이 발생하고, 공립 안에서도 이제 그 교장 교감 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뭐 이제 다른 학교에서 이제 했던 그 교육과정 자유주간 프로그램인데요. 근데 저도 이제 컨설팅을 나가보면 그 교육과정 자유주간을 이제 이렇게 쓰는 학교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체험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사실 이거 제가 쓴 거긴 한데 저도 지나고 보니까 너무 이게 좀 그 활동을 좀 써준 게 아닌가? 예,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어랑 영어랑 윤리 3개의 과목을 융합해서 프로그램 돌린 다음에 이제 기록해 줬거든요. 예, 요거 이제 한번 볼게요. 예전에는 이제 뭐 이런 것도 좀 썼던 것 같아요. 그 어떤 학교에 좀 좀 성적 높은 학생들의 어떤 반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하이탑이라고 해서 최상위 탐구 맞죠? 그래서 입학 4년간께서 이제 그때는 학교 블라인드 되기 전이라서 하이탑 하면 어떤 학교 이렇게 좀 연결해서 평가를 좀 받았거든요. 예, 뭐 지금은 이제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아니라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예, 이것도 학생이 한 건데요. 예,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더 문제는 학생도 이게 자기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학생은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생기부를 좀 질러놓고 자기도 소화 못한 학생도 진짜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컨설팅 받아온 학생도 꽤 많이 있습니다. 생기부를 다 적어옵니다. 그 학생들 어떻게 해야 되죠? 적어줘야 되나요? 예, 좀 고민이 됩니다. 맞죠? 예. 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요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예, 마지막 요거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여기에 진로 선택 과목이 실제로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작년 1학기, 2학기 때 개설된 과목입니다. 여기 과목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 문학계 이런 것도 특별한 과목 없습니다. 저희 학교는 교육과정이 좀 단순해서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 진로 선택 과목의 세특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세특 잘 보시면 생태와 환경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생활 있습니다. 융합 주제 탐구 과목에 없습니다. 맞죠? 융합 주제 탐구라는 과목이 없는데 왜 적혀 있죠? 네. 예, 이게 개인 세특입니다. 그래서 개인 세특을 과목처럼 쓴 거죠. 맞죠? 예. 이렇게 쓰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예. 저도 참 이게 뭐지? 예, 이게 2학기 과목인가? 근데 2학기 과목은 아니었고요. 맞죠? 개인 세특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네. 예,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보통 소제목을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 아예 소제목을 교과목처럼 적어서 땡땡 붙여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입학 사정관들이 봤을 때 좀 고민하지 않을까요? 이게 뭐지? 예,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이 행발은 그냥 이렇게 쓰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행발에다가 이미 이렇게 좀 평가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쓴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냥 아예 진로 역량,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을 나눠서 행발을 쓴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학 사정관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읽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